네, 저희 총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룰 거고요. 아주 잘 치룰 겁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민주당이 사실은 30, 40, 50이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20대와 60대 이상은 또 국민의힘이 높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민주당이 좀 주력해야 되는 표심, 투표 전략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진성준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우리 당은 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권의 경종을 울리자라고 하는 정권 심판론에 많이 호소를 했고, 반면에 후보는 지역 일꾼론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 말씀은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고 또 그 일환으로 김태우 후보가 출마한 것이 너무나 몰상식하고 무도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면서, 진교훈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 어떤 구정을 펼 것인지 그 비전과 정책을 좀 많이 알려달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그렇게 좀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의 선거운동원들도 진교훈 후보를 알리는 피켓 외에 동별 공약을 정리한 피켓을 들고 있고, 저도 우리 한정희 의원님이나 강선 의원님 평소에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만, 저도 지역에서 유세를 할 때에는 지역 발전 공약을 많이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과 동시에 진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역 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정희 의원님은 순간 선거운동을 또 하고 계세요. 순간 선거운동. 자, 네. 마지막 표심. 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주민들의 사각지대 부분들을 해소해가면서 잘 펼치느냐가 사실은 강서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세로 만들어진 그 예산을 어떻게 잘 꾸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이제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예산국회를 맞아서 국민의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요. 네, 너무 어려워서 그 힘든 민생을 조금이나마 숨을 좀 쉴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부가 예산 편성해온 것에 대해서 잘 다시 구조적인 변화나 또는 심의 과정에서 잘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제 당선이 만약에 이제 주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서 우리 후보가 이 구정을 이끌게 되면 강서구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괜찮아진 것이 여전히 보면 강서구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사각지대로 어두운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따뜻한 햇살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이제 사회에 처음으로 나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20대, 30대 초반,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또 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정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함께 머리를 모아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후보는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3분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네, 강선호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만큼이나 저희도 진교훈 후보여서 든든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함께 유세를 돌다가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폐지를 이렇게 모으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교훈 후보 모습 보면서 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정적인 그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한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배분해가지고 살림을 잘 꾸리느냐가 큰 숙제지 않겠습니까? 진교훈 후보에게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미 경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진한 진심이 있는 후보여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그래서 우리 더 잘 사는, 그 잘 산다는 말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더 잘 사는 우리 강서구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현명하시고 그리고 저는 집단지성을 믿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끝까지 긴장 놓지 않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4,300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기 바로 앞에 걸려있는 저 김태우 후보 현수막 있잖아요. 저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복지 예산을 어떻게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이 강서구에만 왕창 끌어오겠습니까? 힘 있는 구청장 대통령 법에 따라서 복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인데 어떻게 강서구에다만 더 많이 주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 기가 힘 막힌 있는 얘기예요. 분은 씨름을 하시죠. 네. 진성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순간 100명 올랐어. 4,400명. 네. 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또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강서구를 위해서 우리 강서구를 위해 큰 선물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 지역 일대의 낙후와 쇠퇴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김포공항을 혁신 개발해서 주민 친화형 공항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망공교통의 산업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혁신 사업을 3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혁신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해 주고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강서구청장이라면 당연히 이 김포공항 혁신개발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강서구로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는 재임 시절에 단 한 번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태우 후보 측에서 반론하실 기회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후보께서 반론하시려면 장윤선의 편의점에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반론권을 보장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다니실 때 좀 잘해라 라는 말씀도 듣는다고 하셨어요.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과 그리고 또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거는 기대 이런 것은 어떤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수가 결집하는 것은 그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30%를 조금 넘나드는 그 지지율을 보시면 주변에선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고 하는데 그 표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밖으로는 표현을 잘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길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보면 살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민주당 뭐 그냥 싫어요. 내지는 뭐 왜 국회에서 맨날 싸우냐. 이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와서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엔 전쟁을 했지만 실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말로써 서로의 논리와 주장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보기에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런 표현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보수당의 굳건한 지지층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은 소리 없이 저는 나와서 이렇게 투표를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엔 당연히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반드시 나와서 본투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전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서구에 지인 찾아서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봐 주시고 안 했으면 꼭 하라고 기호 1번 진교훈 꼭 찍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5,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꼭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민주당에 거는 기대는 여러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두 층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를 아주 강하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 개혁해라라고 하는 검찰 개혁도 하고 뭐 이런 개혁 저런 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일부는 많은 숫자를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단독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대체적으로 약간은 스윙 보터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다 모아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논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같은 경우에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는 계속해서 여야가 협의를 좀 해라라고 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가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본회의까지는 올려는 놨지만 그래도 이제 상정을 하는 것은 그게 의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의장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 원내대표 또는 원내 지도부에서 계속 그 집권 여당에 네. 논의를 좀 하자고 도대체 뭐가 어느 문구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지 네. 한번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네. 전혀 아예 논의조차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약간 너무 무책임하고 집권 네. 여당으로서 방기하고 있다 책임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하는 데까지는 논의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때가 되면 결단을 해야 될 때는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네.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 보고 잘 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대화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 네. 이번에 이 기회에 네. 이번 투표로서 한 번쯤은 경고장을 반드시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쉬운, 지금 저희가 딱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나중에는 저희가 어디 여기 좌판을 좀 깔아가지고, 네, 앉아서 인터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저희가, 너무 많이 웃으십니다, 의원님. 네, 자, 5,300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뜨거운 선거가, 현장은 정말 저도 촛불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유롭게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가위원들은 없으세요. 예, 그렇지만, 김행방불명이 돼버린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퇴원하시는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강서에 오십니다. 네. 오후 5시 반, 6시죠. 6시 집중유세 때 직접 연단에 올라서 말씀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는 거냐. 네,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선 의원님부터 마이크를 잡고 네.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손이 저려가지고. 네, 네. 김행방불명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혹들을 보면은 정부 여당이 굉장히 쓰기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범 수준이에요. 그래서 청문회에 올 것이 아니라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지금 해명조차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관련해서 그게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저는 법적 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후보를 임명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생각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행 후보자 만약에 임명한다면요, 그게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였죠? 이재명 대표. 네네네. 이재명 대표님 오늘 6시에 오시는데요. 이제 퇴원하시고, 대구로 가셔서 회복치료를 이어가시는 중간에 이제 잠깐 강서에 오셔서 지원 유세 하시는 건데, 건강이,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오시는 거는 아니셔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그 뜨거운 마음, 그런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너무너무 잘 알고, 근데 이렇게 현장에 오셨을 때는 조금 질서 잘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대표님 다들 보고 싶죠. 좀 몇 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게 보이게 해야 네, 되겠죠? 역시. 센스. 네. 저 중간에 끼우고 했는데, 네. 네, 저희 총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룰 거고요. 아주 잘 치룰 겁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걸 먼저. 김행방불명은 저는 이제 김행 국무위원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이제 용산에서 임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가 끝이 나고 나면 아마 바로 임명을 하리라고 봅니다. 정말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김행방불명 후보자와 같은 사태를 보더라도 꼭 이번 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화씩 꼭 해주십시오. 저희 정말 딱 한 표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더 보태고 뭐 뺄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조금도 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행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헌정사상 최초가 참 많아요.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속개됐는데 나오지 않고 주랭랑을 친다. 그거는 곧 여성가족부 장관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할 것 같다는 것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태우 후보를 법원에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출마한 것도 대단히 무도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 주랭랑을 친 후보자,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다. 있을 수 없는 무도함이죠.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한정혜 의원님께서 이른바 샤이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속내를 숨기면서 조용히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그 보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반드시 무슨 김태우 후보를 찍어야 한다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될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지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라면 어떻게 투표장에 나와서 김태우 후보에게 표를 주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건 만들어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직결할 수가 없다. 만일 그걸 직결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성을 상실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하나만 확인을 좀 드리려고. 알겠지만 김태우 후보가 비리 공무원으로서 대검으로부터 징계받아서 해임되었습니다. 징계의 결과가 해임이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에 있었죠. 이분이 이제 소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을 일정하게 되는데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8월 달에 그 해임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청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 김태우 후보가 비리 공무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어떻게 확인을 하고도 후보로 낼 수가 있는지 정말 그 발표 안 했는데 확인이 됐군요. 네 됐습니다. 그것도 됐습니다. 숨기고 있었어. 네. 숨기고 있었어.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에 있는 소병철 의원님께 질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답변을 받았습니다. 8월 23일자로 기각됐다고. 그 징계는 확정된 것이죠. 정말 후한무치. 자, 12시 56분. 원래 기자회견이 1시입니다. 저희가 1시 전까지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더 길게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듣긴 어렵고, 이 순간 6,400명, 발음도 안 돼. 6,400명. KBS 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좋아요. 좋아요. 네.